예, 29차 원내대책회의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원내대표님 개선을 듣겠습니다. 네, 지금부터 바른미래당 제29차 원내대책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네, 지난 12월 15일 여야 원내대표 5명이 1월까지 선거구제 개혁안에 대해서 합의한 바가 있습니다. 그동안 각 당이 구체적인 안을 낼 것을 제가 여러 번 얘기한 바가 있습니다. 어제 민주당이 의총을 통해서 자체적인 선거제 개혁안을 확정하고 국회 의원 정수에 대해서 지역구 200명, 비례대표 2명으로 하는 대안을 내놓았습니다. 여당이 이제라도 선거 개혁에 대한 의지를 갖고 자체적인 안을 내놓은 것에 대해서는 평가를 합니다. 그러나 그 구체적인 내용은 지난 5명의 원내대표 합의안에서 대단히 후퇴되고 왜곡된 내용으로 되어 있습니다. 한마디로 무늬만 연동형이다, 가짜 연동형이다 라고 평가를 합니다. 민주당은 정당 득표율에 따라서 전체 의석수가 연동되도록 되어 있는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대단히 왜곡을 해서 소위 보정형이다, 준연동형이다, 복합형이다 라고 하는 이상한 연동형으로 왜곡시키고 있습니다. 이것은 국민의 의사가 제대로 반영되는 선거제도 개혁을 하라는 국민의 열망을 무시한 안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특히 200석으로 지역구를 53석이나 줄여야 되는 상황에서 책임감 있게 지역구 의석을 어떻게 감축할 것인지에 관한 구체적인 안은 회피하고 있습니다. 과연 지역구를 지금까지 한 석도 줄이기가 어렵겠다는 입장을 지속적으로 표명해온 자유한국당의 수용성을 과연 고려한 것인지 묻고 싶습니다. 특히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안을 기본으로 한다면 그 취지를 정확하게 반영하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이 부분에 관해서는 협상을 해나가면서 민주당의 안을 교정하는 노력을 기울이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제는 한국당에게도 요구를 합니다. 한국당이 명확한 입장을 내놓아야 합니다. 제1야당으로서 책임있는 자세를 이제는 보여주어야 합니다. 한국당이 지난번 다시 하겠습니다. 한국당이 당론을 모지 못했다면 2015년 중앙선관위가 내놓은 권고안을 모델로 해서라도 소속한 결론을 내야 할 것입니다. 당시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안은 박근혜 정부 시절에 나온 권고안입니다. 한국당이 공정성이나 중립성을 두고 문제 삼을 일도 없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자유한국당의 지도부가 정치력과 지도력을 발휘해서 조속히 한국당의 입장을 정리하고 분명한 입장을 내놓아서 1월 내에 선거개혁 합의가 꼭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국가에너지정책은 100년 대계입니다. 지금부터 하나씩 다시 만들어 갈 것을 요청합니다. 바른미래당의 정책연구원인 바른미래연구원은 지난 20일 문재인 정부의 탈원전 정책에 대한 전국 여론조사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정부의 탈원전 정책에 대한 찬반에 대해서는 반대 의견이 51%였습니다. 또한 탈원전 정책과 미세먼지와의 연관성을 묻는 질문에는 연관성이 있다는 답변이 전체의 66.4%로서 일방적인 탈원전 정책이 미세먼지 유발을 부추긴 것으로 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신한울 3호기, 4호기에 대한 공사 재개의 필요성에 대한 공론화 필요성에 대해서는 필요하다는 의견이 81.9%로 매우 높게 나왔습니다. 바른미래당은 탈원전 정책이라는 기본적인 방향에 대해서는 원칙적으로 동의를 합니다. 그러나 국가의 100년 대계의 에너지 정책은 단임 정부가 몇 달 만에 여론몰이를 통해서 결정할 단순한 문제가 아닙니다. 바른미래당 국가 에너지 정책을 논의하고 진행할 독립적이고 중립적인 범사회적 기구를 구성할 것과 사회적 기구를 통해 에너지 믹스, 에너지 수급 정책, 에너지 정책에 관한 전체적인 논의를 할 것을 제안했습니다. 공론화 이후 국회에서 관련법 등을 마련해서 국민투표를 통한 국민적 합의를 통해서 그 이후 정책이 펼쳐져야 합니다. 이 모든 과정을 거친다면 상당한 시간이 걸릴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국가 에너지 정책은 신중에 신중을 기해야 합니다. 특히 국민적 합의는 반드시 거쳐야 할 필수 절차입니다. 바른미래당이 제안한 사회적 기구 구성에 대해서 정부와 여당의 응답을 다시 한번 촉구합니다. 이상입니다. 네, 조혜주 중앙선관위 후보자 인사청문회 관련 상임위 간사 간의 증인 신청을 포함한 합의를 통해 청문회를 정상적으로 개최하기 위해서 노력한다라는 합의를 했고 그 합의 이후 오늘 3당 간사 간의 증인 신청에 대한 협의를 진행하기로 했습니다. 하지만 더불어민주당의 이런 합의의 의사표명의 이면에 다른 생각이 있는 건 아닌지 심히 의심스럽습니다. 어제 홍영표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최고위 회의에서 야당이 법적 기한을 다 보내놓고 이제 와서 인사청문회를 열자는 것에는 응할 생각이 없다라고 합의를 띄는 발언을 했습니다. 또한 상임위에서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지난달 9일에 청문회를 열고 야당 의원들을 들어오시라고 하는데 그때 거부해놓고 지금 와서 청문회를 열 것을 주장하는 것은 뜬금없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입은 비틀어졌어도 말은 바로 하라고 했습니다. 조혜주 후보자의 인사청문회와 관련해서 변함없는 입장을 견지한 것은 바른미래당입니다. 그때나 지금이나 조혜주 인사청문회를 통해서 공명선거 특보로 활동한 사실이 있는지 이를 은폐하기 위해서 거짓말을 하고 이에 협력한 사람들이 있는지를 확인해야 되고 이런 확인을 통해서 증인이 반드시 필요하다라고 했습니다. 하지만 그때 거절해 놓고 이제 부담이 되자 한번 협의해 보자라고 입장을 바꾼 것은 더불어민주당이라는 사실을 똑똑히 말씀드립니다. 오늘 야 3당 간의 간사 간의 증인과 관련된 협의가 9시 반에 있습니다. 이 증인과 관련해서는 먼저 조혜주 후보자가 당시 문재인 후보 캠프에서 공명선거 특보로 활동했는지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김대년 당시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사무총장 그리고 김태년 더불어민주당 제19대 대선 캠프 특보단의 총괄 단장 그리고 민병두 캠프 특보단의 총괄 단장을 증인으로 신청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또한 조혜주 후보자가
본인이 공명선거 특보로 활동한 사실이 없다라고 은폐하거나 거짓말한 것이 아닌지 확인하기 위해서 김흰석 민주연구원 원장으로 선거백서의 발간위원회 위원장, 그리고 조혜주 후보자가 공명선거 특보로 활동한 사실이 없다라는 사실 확인서를 발급한 바 있는 윤호중 더불어민주당 사무총장, 그리고 더불어민주당 총무조정국의 윤정현 부장, 그리고 조혜주 후보자는 본인은 전혀 활동한 사실이 없고 인사검증 과정에서 이를 알게 됐다라고 하므로 조현옥 청와대 인사수석을 통해서 인사검증의 과정과 후보자에게 어떤 사실을 전달했는지에 대해서 확인하기 위해서 이들을 증인으로 신청할 예정입니다. 반드시 이 증인에 대해서 더불어민주당은 합의를 해서 인사청문회에서 진실이 규명되는데 함께 노력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동석 의원입니다. 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 공고 수용하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국회 정개특위 산하의 선거제 개혁 자문위원회가 지난 9일 국회의원 정수를 열리는 공고안을 마련해 국회에 전달했습니다. 자문위가 공고안에 담은 뜻은 명쾌합니다. 국민의 의사와 지지율과 선거 결과로 나타나는 의석수 사이에 괴리가 매우 심각함을 지적하는 것입니다. 선거제 개혁을 위해서는 개혁성을 강화하는 것이 일차적 목표가 되어야 됩니다. 정당 투표율에 정비하도록 의석을 배분하는 연동형 비례대표 도입은 더 이상 이룰 수 없는 당면 과제인 것입니다. 자문위는 또 현행 만 17세 되어있는 투표 참여 연령을 만 18세로 하향하도록 공고하고 있습니다. 이 공고한 내용은 전직 국회의장과 학계 여성, 청년 등 각계 대표로 구성되어 있는 시민적 요청을 담은 내용입니다. 그러나 이 안에 대한 거대 정당들의 태도는 불순합니다. 자유한국당 지난해 연말에 연동형 비례대표 도입을 적극 검토한다는 데 동의해놓고 말을 뒤집었습니다. 민주당도 그동안 겉으로만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받아들인 척하면서 미정적 걸고 있다가 국민들의 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을 포함한 선거제 개편에 대한 여론이 뜨거워지자 마지못해 어제 의원 정수를 300명으로 하고 지역구 200명, 비례대표 100명으로 하는 선거구 개편안을 개정안을 발표했습니다. 민당 안대로 하려면 지역구 54석을 줄이고 비례대표를 54석을 늘려서 100석으로 하는 안으로 현역 국회의원들의 강력한 반발이 예상되고 있는 안입니다. 그래서 실현 가능성이 매우 떨어진다는 여론이 높습니다. 또한 자문위원회 공고대로 하려면 의원 정수를 늘려야 하는데 이것은 시민들이 용납하겠다는 여론도 있습니다. 이번에 민당안은 무리만 연동형이고 가짜 연동형이고 짝퉁 연동형이고 국민을 속이는 연동형입니다. 의원 정수 조정과 지역구 의석 축소는 쉽지 않은 일입니다. 하지만 시대적 과제 앞에서 의원 개개인의 정책 유불리를 따지는 것은 너무나 무책임한 행동입니다. 시민들의 의석수에 대한 오해가 있다면 설득해야 됩니다. 문재인 대통령 본인이 공약한 연동형 비례제 도입 등 선거 계획을 국회에서 합의가 어렵군 뻔히 알면서 국회가 합의에 오면 수행하겠다고 국민 문초문을 하고 있습니다. 더 한심한 것은 국회에서 더불어민주당, 자유한국당 두 거대 양당의 작태입니다. 지역구 축소, 동대운동 두 대선거구제 도입 등 현실성을 따지면 장애 감론을박만 하고 있을 뿐 정개특위를 통한 안건 타결에는 적극성을 보이지 않다는 것입니다. 지난 연말 우리 당 손학규 대표님의 목숨 건 단식 투쟁으로 되는 선거제 개혁 국회 처리가 무산될 판입니다. 바른미래당, 민주평화당, 정의당 다시 한번 공조하여 본내의 투쟁을 뻗쳐나갈 것을 기대해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네, 보건복지위원회 간사를 맡고 있는 최고자 의원입니다. 홍역 환자가 빠르게 증가하고 있습니다. 21일 기준 대구, 경북 17명, 서울, 경기 9명 등 한 달 사이 총 26명 환자가 확진 판정을 받았습니다. 이 중 의료인 환자가 6명이나 달하는 점이 염려스럽습니다. 의료인은
감염병 환자와 접촉할 가능성이 높고 다른 환자들에게 전파할 수 있기 때문에 보다 철저한 감염병 관리가 필요합니다. 현행 산업안전보건법과 시행기축상 사업주는 근로자에 대해서 예방접종 등 감염병 예방 조치를 하도록 되어 있지만 당국은 그 현황조차 파악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러는 사이 의료인들은 감염병에 대한 위험을 무릅쓰고 일선 의료 현장에서 근무하고 있으며 환자들은 2차 감염을 염려해야 하는 상황입니다. 우리는 메르스 사태를 겪으면서 감염병 예방관리 시스템의 문제점에 대해 많은 교훈을 얻었습니다. 하지만 아직 개선해야 할 점은 많기만 합니다. 지금이라도 보건당국은 감염병 예방조치에 사각지대에 놓인 의료인들에 의한 특단의 대책을 마련해야 할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먼저 민노총 관련 말씀드립니다. 어제 오늘이군요. 오늘 한 언론 민노총은 악적 존재라고 말했던 제 발언을 혐오 발언이라고 했는데요. 민노총이 대한민국의 악적 존재라는 것은 팩트입니다. 팩트를 있는 그대로 말하는 것은 혐오 발언이 아닙니다. 민노총이 대한민국을 죽이고 있는 악적 존재라는 것을 온 국민이 다 알고 있습니다. 민노총은 대한민국 법치와 경제를 뿌리채 흔들고 있습니다. 광주형 일자리가 어려워진 것처럼 나타나듯 기업은 민노총 무서워서 투자를 못하고 일자리를 만들지 못하고 있습니다. 또 민노총은 고용 세습의 주범이고 청년들의 희망과 꿈을 뺏어가고 있습니다. 또 민노총이 법 위에 군림한 것은 아주 오래된 일입니다. 불법 폭력시위, 불법 무단 점거, 불법 고용세습 등 민노총 앞에 법은 종이 호랑이에 불과합니다. 민노총이 없다면 대한민국 투자는 훨씬 더 늘어나고 일자리도 훨씬 더 증가할 것입니다. 민노총만 법을 잘 지킨다면 대한민국의 법치 기강은 훨씬 더 굳건해질 것입니다. 민노총은 스스로 혁신하지 않으면 국민들이 직접 나서서 이 민노총이라는 대한민국의 암을 제거하기 위해서 일어설 것이라는 사실을 명심하게 됩니다. 어제 민주당 토론회에서 워마드에 대해 싸우는 것은 혐오다라는 내용이 있어서 보통 같은 혐오입니다. 일베를 폐쇄하고자 하는 민주당이 워마드는 계속 감싸는 이유가 뭡니까? 어제 민주당 토론회에서 저 하태경과 이준석 최고위원을 거론하며 워마드 때리는 정치는 나쁜 정치라고 했습니다. 워마드 비판하는 게 혐오를 조장하는 혐오를 조장하는 포퓰리즘 정치라는 것입니다. 민주당이 묻고 싶습니다. 일베 때리는 건 좋은 정치고 워마드 때리는 건 나쁜 정치입니까? 워마드의 혐오 조장은 일베보다 훨씬 심각합니다. 폭력을 있는 그대로 따라하겠다는 미러링은 괜찮다는 주장, 이런 주장은 불법입니다. 혐오의 악순환만 가져옵니다. 이 고리를 끊어야 합니다. 그 해답이 워마드 대세입니다. 어제 민주당 토론회에서 한 참석자는 정치 지도자들이 좋은 메시지를 주는 게 중요하다면서 혐오 표현에 침묵하거나 혹은 동조하는 안일한 태도를 보이면 결국 그게 증오범죄로까지 이어질 가능성이 있다고 했습니다. 이 말은 하태경, 이준석이 혐오 발언을 계속하고 있는데 여기 민주당이 침묵해서는 안 된다는 그런 뜻으로 말하는 겁니다. 하지만 이 표현 자체는, 이 말 자체는 맞습니다. 그 기준 그대로 민주당에 적용하면 민주당의 침묵과 동조가 결국 워마드의 혐오와 범죄를 부추기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 사실을 깨닫기 바랍니다. 여가부에 대해서도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내일 수요일에 워마드 해고하라는 토론회를 합니다. 여가부에도 나와서
토론에 참석해달라고 보건 원실에서 요청을 했습니다. 하지만 여가부는 참석하지 않겠다고 발표해 왔습니다. 특정 온라인 커뮤니티 분석과 규제를 주제로 한 토론에 참석은 어렵다는 답변입니다. 일배 해체하자는 토론에 하자고 하면 안 하겠습니까? 여가부한테 묻습니다. 워마드는 여성가족부의 성역입니까? 여성가족부 사명 중 하나는 혐오 문화와 젠더 갈등을 막는 겁니다. 그런데 워마드에 대해서는 계속 모르쇠로 일관하고 있습니다. 어제 민주당 토론의 기준으로 본다면 이런 방관과 침묵이 워마드의 혐오 문제를 부추기는 겁니다. 오죽하면 여가부 없애야 한다는 여론이 거세겠습니까? 새겨듣길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이준석 최고 말에 따르면 내일 토론에 워마드 참여도 제가 환영한다고 했는데요. 워마드 대원 한 분이 참석을 하신답니다. 그분의 용기에 정책부대표 최일입니다. 여의도는 지금 정치개혁, 사법개혁, 재벌개혁 등 풀리지 않는 과제들이 쌓여 있는데 갑자기 나타난 손혜원, 서영교라는 폭풍으로 요동치고 있습니다. 그런데 민주당은 사과, 반성, 재발 방지를 마련하기보다는 손혜원 의원에게는 지도부가 탈당을 만류하고 막상 탈당 기자회견에 원내대표가 들러리 서서 당을 위해 희생하는 모습을 연출해주고 재판 청탁의 의혹을 받고 있는 서영교 의원에게는 원내수석 부대표직을 자진 사퇴하는 것으로 마무리하며 제 식구 감싸게 급급해하고 있습니다. 특히 재판 청탁이야말로 더욱더 심각한 문제입니다. 재판 청탁은 법사위의 관행이 아니라 법사위의 적폐입니다. 그런데 재판 청탁이라는 상권분립 훼손을 마치 정당한 것처럼 이야기하는 여당 지도부의 인식 수준의 경악을 금치 못하겠습니다. 민주당에는 폭풍으로 인해 무너진 민심이 전혀 보이지 않는 것 같습니다. 여당은 그동안 청와대 이중대, 청와대 여의도 군소라는 비판을 수없이 받아왔기에 대통령께 묻고 싶습니다. 문화재청에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여당 간사로 있으면서 해당 지역이 문화재 거리로 지정되기 전에 지인과 친인척 명의로 부동산을 집중적으로 매입하는 형태가 과연 여당과 대통령이 만들겠다는 공정하고 정의로운 대한민국입니까? 법제사법위원회의 위원이라는 지위를 이용해 현직 법관을 불러 지인에 대한 재판에 관여하고 영향력을 행사하는 것이 관례인 나라, 그것이 바로 여당과 대통령이 만들겠다는 나라다운 나라입니까? 지난 2년간 문재인 정부는 적폐와 싸워왔습니다. 그런데 그 적폐가 외부가 아니라 바로 내부에 형편이 쌓여 있는 것 같습니다. 청와대와 여당은 손혜원, 서영교라는 폭풍으로 무너진 민심을 직시하고 스스로 민심에 부합할 수 있도록 검찰 조사를 요청하고 검찰의 수사에 철저히 응하며 검찰 역시 철저한 수사로 내부의 적폐를 청산하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바른미래당은 두 사건을 계기로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은 물론 국회의원, 특히 법사위원회 특권을 내려놓을 수 있는 국회법 개정안을 만들어 국민의 눈높이와 상식에 부합하는 국회, 상권 분립이 바로 서는 국회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최근 미세먼지가 심각해지고 있고 문재인 대통령도 미세먼지 나쁨이면 가슴이 철렁하다면서 특단의 대책을 강구하라고 지시하였습니다. 더구나 미세먼지가 탈원전 때문에 더 심각해졌느냐를 둘러싸고 최근에는 언론과 정부가 서로 다른 주장을 하기도 했습니다. 미세먼지가 국민의 건강과 안전에 엄청난 영향을 미치는 것을 고려하면 미세먼지를 일으키는 원인을 줄여야 하는 것은 너무나 당연합니다. 중국 등 해외에서의 발생 원인은 결론으로 하더라도 국내에서 미세먼지를 일으키는 주범 중 하나가 바로 석탄 화력과 LNG 발전입니다.
그런데 정부의 탈원전 정책으로 인해서 과거에 비해서 원자력 발전량이 줄면서 미세먼지를 많이 배출하는 석탄과 LNG 발전량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석탄 발전 비중은 2016년 39.6%에서 지난해에는 43%로 늘어났습니다. 한편 또 하나 우리나라는 연평균 7억 톤의 온실가스를 배출하고 있어서 세계 7번째 규모입니다. 정부는 2030년까지 배출 전망치 BAU 대비 37%를 줄이는 내용의 국가 온실가스 감축 목표를 제시했습니다. 그러나 감축 목표는 제시되었지만 어떻게 줄여나갈지 그 방안이 아직 설득력 있게 제시되지 않고 있습니다. 이제는 미세먼지 저감과 온실가스 감축 차원에서 에너지 전환을 위한 실질적인 대책을 내놓아야 합니다. 특히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탈원전보다 탈석탄을 우선적으로 추진을 해야 합니다. 이제는 정부도 환경과 국민 안전을 위해서 전기사업법 개정을 비롯한 구체적이고 실질적인 개선 대책을 내놓아야 할 때입니다. 이상입니다. 예, 제가 한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지금 야당이 이미 요구한 1월 임시국회를 방치하고 있는 민주당에 대해서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여당은 정부의 국정 운영에 책임과 운명을 함께하는 존재입니다. 특히 민주당은 원내 입당으로서 원활한 국회 운영에 가장 큰 책임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민주당이 이미 소집된 임시국회 일정에 참여하지 않고 민생과 경제, 개혁과 관련한 각종 법안들에 대한 심사를 외면하고 있습니다. 바로 이것이 문정부가 지금까지 뚜렷한 성과를 보여주지 못한 가장 큰 이유라고도 할 것입니다. 지금까지 민주당 행태에 깊은 유감을 표시합니다. 지금이라도 민주당은 1월 임시국회에 바로 동참해야 합니다. 민생 경제와 관련된 성과물을 국민들께 내놓아야 합니다. 민주당이 여당으로서 또한 국회의 일원으로서 책임감을 다할 것을 다시 한번 촉구합니다.